여기 로고가 있겠죠, 그쵸? 로고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겠죠. 로고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럼 또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 이미지 누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언더바 배경 하면 되겠죠. 배경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마찬가지 찾아보기 가서 배경이 있죠. 배경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 배경이 들어가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배경이 순서가 얘가 제일 앞에 거라 그랬잖아. 얘가 제일 뒤에 거고. 그래서 얘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이미지 로고가 작은 거니까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요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키우고 줄일 때 아까 얘기했죠. Alt를 누르고 줄이는 게 있고 Shift를 누르고 줄이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크기를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 맞춰 놓은 크기 상태에서 맞춰 놨잖아요. 크기 맞춰 놓은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크기, 카메라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선이 요 끄트머리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사진의 크기는 안 바뀌고 실제 앵글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앵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옮기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상하 비율이 틀어지죠. 비율이. 그럼 이 비율이 틀어진 거를 다시 원위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정하게 되면 이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죠? 이건 가능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실 때만 하시고, 이제 저는 어떨 때 Shift 누르고 하냐면요 좀 사람이 얼굴이 길게 보이면 이쁘잖아요. 그럴 때 약간 Shift 누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가능한 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Alt 있죠. Alt 앵글을 줄여서 사용하는 거 그거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녹색하고 빨간색 끄트머리 있죠. 여기 끄트머리가 녹색일 경우하고, 그렇죠? 녹색일 경우하고 빨간색일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쫙 당겨 가지고 이 빨간색까지 왔다가 더 이상 늘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녹색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요 뒤로 뭔가 소스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앵글을 줄이고 늘리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lt, Shift, 컨트롤 있는데 다른 거 쓰지 마시고 Alt를 이용해서 앵글을 조정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화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넣는다 그랬죠. 카메라는 뭐라 그랬어요? 카메라는 비디오 캡처 장치라 그랬어요. 비디오 캡처 장치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은 어떤 비디오를 쓸 거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누르셔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카메라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뒤에 크로마키를 썼어요. 크로마키를 썼으니까 이 크로마키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마키 조절하는 방법은 비디오 캡처 장치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은 여기 필터라고 보여요. 필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효과 필터라는 게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효과 필터라는 게 보이시는데 이 효과 필터 밑에 이게 플러스라고 보여요.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여기 크로마키라고 보이시죠? 크로마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크로마키가 만들어집니다.
크로마키는 저 같은 경우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청색일 경우는 청색을 쓰시면 되고, 심홍색일 경우 심홍색을 쓰시면 됩니다. 네. 같이 녹색인 경우는 녹색으로 선택해 놓으시면요. 이렇게 크로마키가 뒤에 먹어요. 그래서 여기 유사성 같은 걸 조금 조절해 주시면 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매끄러움 같은 거 조정하시면은, 조정하셔가지고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뒤에가 크로마키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네. 자, 원하는 대로 배경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카메라고, 두 번째 카메라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화면이 나오고 여기 조그맣게 되는 게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눌러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카메라,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장면 목록이.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디오 캡처 장치 누르고, 비디오 캡처 장치가 여기 지금 2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오른쪽 아래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넣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눌러서 로고 넣어야 되죠. 로고는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 이미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로고가 있으니까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에서 로고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갖다 놓자 이거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 모니터는요,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는 한 게 없으니까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건 뭐냐면요, 이 거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화면하고 저 화면하고 동시에 생기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모니터가 2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원래 요걸 갖다가 화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 화면을 이렇게 옮기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거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거울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 화면을 여기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거울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안 띄우고 이걸 띄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된다. 디스플레이 캡처. 제가 디스플레이 캡처를 꺼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지금 제가 3번째 만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 메인 카메라 있고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있고 그냥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것만 안 보이게 만드는 거, 얘만. 그걸 만들 때는요, 물론 다시 여기 플러스 눌러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복제라고 있죠. 복제를 누르시면 똑같은 거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면, 그냥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 똑같은 게 똑같죠. 그렇죠? 내용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비디오 캡처 장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죠. 나머지는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캡처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메인 카메라, 디스플레이 카메라, 디스플레이, 이렇게 3개의 장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인 카메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시작할 때
인사말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기서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눌러가지고 자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울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현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엘리베이터에 딱 닿는데 이쪽에도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울의 모습이 이쪽으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의 모습이 다시 이쪽으로 비치죠. 이 거울의 모습이 다시 이쪽으로 비치고 이렇게 다시 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게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거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진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요,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잖아요.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는 결국 이 모니터를 보여주는 건데, 이 모니터를 보여줬더니 모니터 안에 이 OBS가 뜬 거예요. 그죠? OBS가 떠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 OBS 안에 또 모니터에 또 OBS가 뜬 거죠. 네? 그 OBS 안에 또 모니터가 뜬 거고, 또 OBS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거울 현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거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요, 모니터를 두 개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OBS를 띄워놓고 이쪽에다가는 실제 보여주는 걸 띄워놓게 되면 이런 거울 현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유튜브 생방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니터를 하나를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듀얼 모니터 사용법 아시죠? 모니터 두 개 설치한 다음에 윈도우 P 눌러서 이렇게 확장으로 놓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서 오른마우스 디스플레이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OBS를 띄우고, 여기다가 이쪽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띄워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거울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거울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OBS를 두 개를 띄웠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OBS 찍는 OBS죠. 그쵸?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OBS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OBS를 설정하는 OBS잖아요. 그러니까 OBS가 하나만, 모니터 하나에 OBS가 하나만 있고, 이쪽 모니터는 그냥 보여주는 모니터를 하게 되면 거울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도 OBS를 띄워놓고 이쪽 화면도 OBS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울 현상이 여기서는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OBS 촬영하면서 OBS를 세팅하지 않으면은, 모니터 두 개면은 그 거울 현상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니터 3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 촬영용 OBS, 여기 설정용 OBS, 그리고 여기는 실제 보여주고 싶은 화면, 이렇게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저처럼 강의를 하면서 OBS를 세팅을 해도 거울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이해 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방송의 가장 중요한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디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디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마이크를 사면 된다. 마이크 무지하게 비쌉니다. 좋은 마이크. 근데 재밌는 게, 어쨌든 요건 디지털 보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OBS 방송할 때 물론 비싸고 좋은 마이크 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렴한 마이크 사더라도 여기 이 마이크 설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OB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스크탑 오디오라는 게 만들어지고, 마이크 보조라고 하는 오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이 데스크탑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근데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지워야겠다. 그러면 얘를 꺼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나는 소리를 방송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얘를 켜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보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나오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디오 캡처 장치 있죠. 웹캠.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 안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캡처 장치에 있는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데스크탑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요 마이크 보조는 실제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 비디오 캡처 장치는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꺼놓을게요. 꺼놓고 하는데, 자, 이 마이크 보조가 마이크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마이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이크를 설명할 때 누르시면요, 여기 필터라고 보이시죠? 필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필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조정을 해주면은 그 저렴한 마이크 한 3만원, 4만원대 마이크로도 OBS 방송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디오 필터에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증폭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되게 커. 근데 내 거만 소리가 작어. 유튜브 방송 들을 때 다른 거 듣다가 연속적으로 내 걸 듣잖아요. 근데 딴 건 소리가 잘 들려. 근데 내 건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그럼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일단 소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습니다. 여기 증폭이라는 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은 이걸 올려주시면 돼요. 다양한 마이크, 요새 나오는 저렴한 마이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괜찮은 게 한 16dB 있죠. 16dB 정도 세팅을 해놓으니까는 소리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6dB 정도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증폭은 16dB 정도 해놓으세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이것도 줄이면 되겠죠. 15, 14로. 소리가 너무 작다. 이걸 다시 17, 18로 올리시면 돼요. 증폭을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크 밑을 바짝 당겨놓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디지털로 소리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음 억제에 해당되는 건데,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소음 억제 있죠? 소음 억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소음 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랫 노이즈가 있고, 여기 스피엑스 있는데, 요 스피엑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억제 세기를 마이너스 55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요, 소리가 아주 작게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잡음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은 아예 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마이너스 55dB, 마이너스 60dB 이 정도 되는 소리는 아예 소리를 아무것도 안 나는 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에서 55에서 마이너스 55에서 60 정도를 해놓으니까 잡음이 많이 안 들려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는 잡음이 좀 많다, 그럼 이걸 키워주시면 되고, 잡음이 없다, 이걸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제 음성 제한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기 이제 임계값이라고 있는데 이 임계값은요 디폴트 값이 마이너스 6인데 요걸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해 놓으시면요 아주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2.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소리가 보통 방송을 할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큰 소리가 다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큰 소리가 조금 순화돼서 조금 소리가 작게 나가는 게 좋겠어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면 큰 소리가 나는 게 좋겠죠. 근데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귀 고막을 터뜨렸다. 그럼 그 방송 다음에는 안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크더라도 마이너스 2dB 이상 크게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음성 제한 임계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계값은 여기 이제 해제할 때 임계값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있죠. 그 속도가 지금 60ms 요거를 37ms 해놓으니까 가장 최적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ms로 노이즈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는 다른 게 아니고 노이즈를 가능한 한 제거해 주는 건데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노이즈 게이트라는 거 있죠. 노이즈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 노이즈 게이트는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 역치값이 있고 개방 역치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마이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 그냥 놔두시고 요 개방 준비 시간, 개방 유지 시간, 폐쇄 준비 시간이 여기 디폴트 값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줄여주는 게 실제 이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노이즈를 최소화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방 준비 시간은 5ms, 그 다음에 개방 유지 시간은 150ms, 그리고 폐쇄 준비 시간은 100ms로 좀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주고, 요 폐쇄 역치값하고 개방 역치값은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고, 이게 조금 노이즈가 커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같이 요 폐쇄 역치값이 늘 더 작아야 됩니다. 이게 더 작아야 되니까 조금씩 조정해 줘서 가장 노이즈가 적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증폭, 소음 억제, 음성 제한, 노이즈 게이트 요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이 음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 보조 있죠. 이 마이크 보조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2dB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요걸 넘어가지 않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안 넘어가죠. 그쵸? 소리를 크게 해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필터에서 여기 있는 음성 제한이죠. 음성 제한. 만약에 음성 제한을 내가 안 쓰겠다 하면요 여기 소리 줄 때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오디오 믹서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방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OBS 제어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어 탭은 이렇게 돼 있죠. 방송 시작이라는 게 있고 녹화가 있고 가상 카메라 시작이 있고 편집 방식이 있고 설정이 있고 끝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생방송 진행할 때 방송 시작 녹화도 같이 되고 녹화도 같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먼저 한 다음에 방송을 해줘야지만 이게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시작은 생방송이 아니라 동영상을 녹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한 다음에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겠죠. 이제 요 가상 카메라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웹캠 가지고 사용할 때 지금 2개의 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카메라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구글밋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OBS 방송도 하고 구글밋도 사용하고 두 개의 카메라를 같이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OBS 화면을 웹캠으로 해서 서로 다른 앱에서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때 쓰는 게 가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집 방식은요, 자막 같은 거 입력할 때 자막을 미리 스탠바이로 써놓고 딱 누르면 바로 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편집 방식이고요. 이제 설정은 OBS에서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를 2개를 더 써야 된다, 3개를 써야 된다, 웹캠 카메라를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정들 있죠. 전체적인 설정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방송하는 거하고 녹화하는 것만 아시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다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반이 있고 방송용이 있고 출력이 있고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단축키가 있고 고급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해 줘야 될 거는,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했죠. 요거. 그리고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녹화는 유지. 이건 뭐냐면요, 생방송 할 때, 생방송도 물론 나가지만은 이 내 컴퓨터에 그 생방송 하는 게 녹화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방 하시는 분들은 얘하고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요 방송을 중단하도 녹화는 유지, 이런 거는요,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방송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녹화는 계속돼서 내가 다시 유튜브에 올릴 때 이 녹화한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스트링 키 받으라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 그 스트링 키가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와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받았던 게 여기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여기 녹화 경로 있죠? 여러분들 녹화했을 때 어디로 녹화되느냐 설정해 주면 되고, 녹화 형식은 MP4로 해주는 게 좋아요. FLV로 돼 있는 거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줘야 되니까 녹화 형식은 MP4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오디오 기본적인 거 그냥 맞춰 놓으시고요. 데스크탑 오디오는 기본 장치, 데스크탑, 여기 이제 마이크 보조 있죠. 여기서부터가 마이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보조 오디오 이거 있죠. 요게 마이크 설정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하나, 둘, 셋, 4개 쓰겠다 하면 이렇게 각각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예를 들어 마이크, 나는 USB 마이크다, USB 마이크 선택하시면 되고, 기본 마이크다, 그럼 기본 마이크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땐 기본 장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비디오도 이 비디오 해상도죠. 그쵸? 해상도를 어떻게 할 거냐, FPS가 30% 해놓으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냥 디폴트 값을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축키, 여러분들 단축키는요 지금 설정하기보다는 나중에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메뉴를 하나 둘씩 사용해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단축키 설정할 때는요,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를 설정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홈 1 방송 시작, 컨트롤 엔드가 방송 종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장면이라든가 소스라든가 이게 다 이게 핫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